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대가 시중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삼한과 삼국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대사 시중장은 최치원이 쓴 계엄필경집 중에서 한 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상대사 시중장 중에서 첫 5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대사 시중장은 삼국사기 권 46회인데 이거는 최치원의 계엄필경집에서 인용해가지고 쓴 걸로 그렇게 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국 통감을 발행할 때 흥광조에다가 이제 그 상대사 시중장의 기록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삼국사전조, 동탕제강, 동사강무, 고운지 등의 이제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이 재발행한 삼국사기라는 책에는 삼국사와 마찬가지로 최치원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첫 번에 삼국사에서부터 있었는데 최치원의 글을 이련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련이 인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착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련은 지금 동통함 이후에 이렇게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련은 그 부분에서 삼한만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를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련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상대사 시중장을 연구하거나 자료를 가지고 활용한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제가 5줄이 상대사 시중장 계엄필경집에는 첫 번 시작은 상대사 시중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삼국사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상대사 시중장이 되겠죠. 근데 지금 5줄에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삼한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삼한이 삼국으로 변한 얘기가 있고,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을 가물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함으로 해서 패망했다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이 내용이 다른 곳에 있느냐 하면은 이와 똑같은 내용, 같은 명칭을 글을 가지고 한 건 동국 통감부터 쭉 있지만은 25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5월과 유연제노라고 해서 춘추전국 시절의 제국명을 표시를 했습니다. 유만 빼고는 나머지는 춘추제국 시절의 제국명칭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전부 다 진화를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화민국의 그 낙양 동쪽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소동파의 역대 지리시장도에서 춘추 열국도 하고 유황 중분도라는 지도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지금 여기는 춘추 때는 북경 지역을 연이라고 하는데, 연은 그 안쪽에 지금 산성 북쪽에 있고, 제나라는 산동성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주는 지금 연나라라고 표시하는 이 지역에 유주라고 있다라는 걸 이제 소덕파의 지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팔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조선 팔도 이외의 지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는 것을 기록한 역사물인 것입니다. 지금 동감부터 있는데 이렇게 아주 분명히 여러 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대로. 이 삼국사기 권 46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련이 이 부분을 취하지 않은 이후의 상황이 이제 이 글은 소개문안에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해 보면은 이 동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고, 그리고 전성시대라는 것이 어느 때인가를 알았고, 유현전 5월은 어디인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침과 요는 평정하였다는 말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는 이게 요 하면 지명을 얘기할 수도 있고 국경을 얘기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동해라고 하는데 동해가 동해지외 그런데 동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동해는 동해 밖에면은 일본 열도가 되죠. 일본 열도가 되면 동해 밖에면. 그리고 황해를 동해로 보면은 한반도를 조선 팔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중화민국 지도인데 중화민국 지도에서 동해는 어딜까? 그리고 해동은 어딜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금요, 이 청해성의 남쪽으로 온 해남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청해성의 서쪽에는 해스라는 명칭을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청해성 북쪽은 해북이라고 하는데, 여기 동쪽에는 그러면 붙인 것이 없어요. 왜?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해동이거든요. 요게 지금 현대 중국 지도에 보면 해남, 해서, 해북인데 해동은 어디서? 여기서부터 황해까지가 이게 전부 다 해동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해라는 거를 동해지 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동해지 위면은 좀 일본 열도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지금 동해가 지금 산동성과 강소성 사이에는 해주가 있습니다. 요 해주 바깥이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안희성의 이 남부 지역을 뭐라 하냐면 그 영해의 남쪽인데 거기를 거기에 뭐가 있냐면 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황산이라는 게 황산풍경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여기 보면요, 해라는 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황산이라는 것이 바다 가운데 있지 않고 육지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산을 설명하는 이 지도에 보면은 이 동쪽에는 동해고 서쪽에는 서해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전해고 북쪽으로는 후해고, 이 황산
은 자체는 천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닷 가운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해가 얼마나 어렵게 풀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송나라 때 주는데 여청의 그 동쪽은 다 동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동해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 다음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건 연나라를 이제 북쪽으로 유연제노, 남쪽으로 5월 이렇게 해서 연나라가 어디냐? 우리는 연나라를 전부 다 하북성 쪽 북쪽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하북성 북쪽이면 보통 그게 연경이라고 해서 연나라가 있었던 데는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주와 연을 지명으로 사용했다면은 연은 어디냐? 사기 69권에 이렇게 연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연 표시에서 이 두 개의 지명이 지금 안문관 북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명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사실은 북부 지역을 연나라가 통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치원이 말한 연나라는 이 산서선 북쪽에 연이 있을 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나라는 산동성 북부와 하북성 남쪽 지금 여기 사기 69권에 있는 제나라에 관한 표시인데 그 제나라의 4개의 지명을 따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산 북쪽으로 말하자면 제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노나라는 이제 남쪽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유엔제노를 고구려 백제가 다스렸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백제가 폐마하고 지명이 성취된 지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국사 46권의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제노라고 하는 지역에는 지금 이것이 연나라, 유주, 제나라, 노나라, 오나라, 월나라 그 지역에는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현재도 있습니다. 이 동명과 덕안은 백제가 폐마하고 오도독부인데 오도독부는 2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동명과 덕안의 서쪽에는 기자와 조선 때 기자 때 조선과 주나라의 경계지역에는 조선 땅입니다. 그게 서화라는 지금은 서화라고 하지만 그때는 기라고 했죠. 기자가 살던 땅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서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서화가 주나라와 조선의 경계라면 그 남쪽에 있는 항성은 이게 뭘까요? 이게 당나라와 신라의 교역지점입니다. 그 항성 동쪽에는 백제가 있었던 의자왕 때 시절에 지명들이 그냥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남제서를 보면은 백제가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고구려는 영평 지역에 있고 백제 지명으로 광양, 안국, 대방, 청하, 성양, 광릉이라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 안국, 청하, 성양은 바래바래 싸고 있는 백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땅이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서 패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엔제노 5월과 남제서 지역에는 백제 패망할 때에 5도덕부인 두 개의 도덕부인 동명과 덕안이 있다면 이 지역에서 의자왕이 패망했다. 그럼 여기서 전성시대라고 하는 것은 의자왕 때를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유엔제노 5월에 관한 것은 삼국사에서 있고 성호익은 그런데 이걸 이제 그 가설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삼국사기권 그러니까 성미춘이라고 한 일본인 학자 평정 구마삼 청주강 태랑 이 사람도 일본 사람들입니다만은 삼국사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김태경 씨도 신여열 씨도 삼국사의 김정권이가 쓴 책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걸 동국통합부터 조선시대에 공부한 모든 사람들은 이걸 봤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국통합, 삼국사인력, 동국통합 제강, 동사관 모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걸 연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제 삼국사기 46권 상대다 시중장에 있는 고구려 백제 사만을 얘기하는 그거를 입증한 남제서입니다. 남제에서는 지금 남제서가 이제 고구려부터 시작하는데 중간이 없습니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백제 부분이고 요게 가라 부분이고 요게 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없어진 부분을 제외한 백제 부분에서 백제가 유엔제노 5월 지역을 통치했다는 길을 남겨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삼국사 46권을 최치원전에 있는 것을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남제서에 남아있는 부분이 백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가 연구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사람도 연구 안 했다는 건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지금 남제서에 제가 아까 보였던 광양, 낙랑, 대방, 안국, 청하, 광릉, 성양, 조선태수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광양이 북교, 안국, 청하, 광릉, 성양이 현재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지명이. 전부 다 이게 유엔제노 5월 지역에.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련이 빼먹었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련이 지금 요 5줄에서 요것만 인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인용을 안 했어요. 왜일까? 분명히 누구나 보시든지 이 5줄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요것만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이제 사만에 대한 얘기 상대사 시중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만에 대한 얘기 있고 사만이 삼국으로 되는 얘기 있고 바로 고구려 백제가 전성시 강백패만 남으로 월북으로 유엔제노를 담으랬다는 것을 기록 안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이련이 요렇게만 인용하고부터 이련 이후에 모든 학자들이 이걸 나몰라라고 합니다. 동국통합부터 흥광조에 기록을 했지만은 이게 인간으로 치면 투명인간이에요. 인간인데 투명인간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글이 있어도 이 글이 있어도 이게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안 됐겠죠. 이제 유엔제노 5월에 말하자면 소동파가
낙양 동쪽에다 그려놨는데, 그러면 이련은 왜 그랬을까요? 이련은 소동파가 그린 이 지도를 봤습니다. 이게 역대 지리지장도에 딱 한 장 그려놓은 지도의 화유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보면 지금 한반도 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련이 이거를 보고 고구려 백제가 유연전 5월에서 통치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웠을까요? 아니면 유연전 5월이 조선 팔도에 없기 때문에 이련이 그걸 일부러 뺐을까요? 그러나 삼국사와 남자에서는 분명히 고구려 백제가 유연전 5월 지역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삼국유사의 삼한 얘기가 최치원전을 인용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5줄에서 이렇게 한 줄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상대사 시중을 보고 평가를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호이. 근데 뭐라고 그랬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당겨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가소 웃기는 얘기다라고 주장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은 이련과 똑같은 시각으로 그것만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 500년, 600년 동안 상대사 수정을 연구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지금 신채호도 분명히요 남대사를 봤습니다. 여기서요 분명히 이 사본명 적은 요 사람들은 남대사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본명은. 그런데 그럼 동국통감에도 이걸 사본명을 봤다라고 동국통감을 할 때 남대사를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상대사 신명을 연구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련은 저걸 빼먹고 고구려 백제를 폐왕해서 조선 팔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조선 팔도에 맞추기 위해서 삼국지 교정 삼국사기 중 동서양자 상황 고정이라는 방법으로 뜯어서 고쳤으라도 조선 팔도에 맞춰야 된다는 그 이론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국사는 조선 팔도 기록이 아닙니다. 분명히 유엔년호 5월에서부터 선비가 고구려 항구한 기록이 있으니까 선비의 가한지요. 그리고 낙랑왕이 다스린 지역. 그리고 최초에는 정다왕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마리간에서 신라왕이라고 한 신라. 이걸 다 하루는 아시아의 기록입니다. 이게 조선 팔도 기록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해전도 조선 팔도 기록이 아닙니다. 동해전은 동해 고구리에 가한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한을 신으로 허용했다는 얘기죠. 가한은 뭐냐? 선비가한, 돌궐가한, 환도선가한, 마리간이 전부 다 그게 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전도 아시아를
다스린 우리 조상들의 기록이지 여기에 조선 팔도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까 보셨던 남대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임승국 선생님의 이제 한강도기를 번역해 가지고 출판한 이후에 아주 열풍입니다. 한강도기 열풍. 그런데 한강도기에 이게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간을 보면은 선비가 돌궐 간 지역까지 마리간 지역까지 하나로 한다면 한가리에서 터키에서 한반도까지 그럼 동서는 맞잖아. 이 삼국사와 동해전과 한단고기의 범위는 같은 지역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 팔도의 역사를 넣고서 보려고 했던 겁니다. 맞추려고. 이게 왜 그런 생각이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신라를 하나로 보니까 이게 해답이 안 나온 겁니다. 삼국사에도 신라가 두 개로 되어 있고 삼국사도 신라가 두 곳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구려에서 광복하는 고구려 백제에서 광복하는 신라가 있고 하나는 고구려에서 독립하는 신라가 있다. 이 독립한 신라가 만주까지 다스린 기록이 삼국사, 요사, 만주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하는 신라는 지금 유엔전호 5월 속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전호 5월과 조선 팔도에 있는 삼국어 후예가 하나로 보는 그런 아와 비아의 구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체후의 아와 비아의 구분은 19세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 후에 고구려 발해는 우리 역사라고 하면서 그 후에를 여진족이라고 해버린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9세기 민족 구분으로서의 역사를 옛날 것을 맞추려고 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요거는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책을 보면서 그 책의 범위가 언제까 하는 걸 이걸 생각해 보자는 지금 현행국사라고 했는데 요 보면은 조선 팔도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삼국유사는 지금 1과 2 만주까지도 포함하는 역사로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민족사에서 얘기하는 동의도 1과 2입니다. 조선상고사도 1로 있고 그런데 진화 18사 동의전은 우리가 1과 2 지역이 아니라 3, 4, 5, 6 유엔제로 5원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삼국사는 1, 2, 3, 4, 5, 6까지 다 우리들의 조상을 기록한 역사책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임혜상이가 중국민족사인데 여기 분명히 진이전에는 요 지역에 살았지만은 한나라 이후에는 요리 일본 열도를 이렇게 밀어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남대서는 500년의 기록입니다. 진 이후에 한나라 이후에 나라는 500년대 나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900년까지 이 지역을 다스린 동의의 기록을 우리가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삼국사는 이 낙랑국이지 이게. 근데 여기 보면 전안시 낙랑군을 갖다 덮어버린 겁니다. 이 낙랑국을 낙랑군으로 덮는다는 것은 상한을
접는다는 얘기고 위만조선과 기자조선을 한반도로 옮긴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요것이 이제 위만조선이고 여기 이제 삼안에 있다 그러는데 이 기록이 삼안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위만조선은 지금 여기에 있었어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왜냐면 낙랑국이 있을 때 낙랑태수가 있다는 기록이 후한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랑국은 어디였냐? 기자 때 이미 낙랑국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지금 무던히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이건 한반도 한민족이요. 한민족은 한반도 그에 딸린 섬에서 예로부터 살아온 우리를 중심이 되는 민족 한국어를 쓴다. 이것이 한민족의 개념이에요. 요게 한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조선 1392년 조선 이후의 얘기 사는 사람들의 기준 얘기지. 그 이전에 고려사나 삼국사를 기준으로 해서 민족 구분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언어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데 고려 이전을 나타내는 삼국사를 요 한반도 한민족에다 지금 맞춰 온 것입니다. 그게 누가 시작했냐면 이련이 시작했고 그걸 마무리 지은 사람이 단재 신채호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은 있으되 기름과 같이 토맹인과 같이 그러니 때 보이지 못 보았겠죠. 그 최초 우리가 남제의 고구려 백제의 위치가 분명히 동명과 덕안이라는 동쪽 지역을 다스린 기록이 최초원의 상대사 시중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명과 덕안에 있는 이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건 당나라 때부터 송나라, 명나라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숨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남조서 권 58과 삼국사 권 46 상대사 시중장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황산과 대산 사이에 여기에 웅진이 있었고 요 안국이라고는 동황성이 채워져 있습니다만 요 동황성 안평에 있는 이 동황성 자리에 고구려가 있었고 요거 지금 사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지금 팔공산에 있는 이 지역에 신라의 금성이 있었습니다. 이 삼국에 있던 이 지역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이련은 여기에 선덕왕의 신라와 이 땅에 정신대왕 신라가 있다는 걸 이련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안 한 탓이죠. 상대사 시중량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역사 기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제대로 된 역사를 남겨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